오늘 창덕고등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드리면서 창덕여고는 이제 학교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명회가 딱 끝나면은요, 울고 싶었던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될 거예요. 아마 진정이 될 거예요. 그러려고 설명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쩌면은 약간 좀 희망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지옥 같지는 않을 거거든. 여러분들 막 울고 싶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들 3년 동안 학교 잘 다녀요. 잘 다니고 그리고 대학도 잘 가요. 창덕여고가 그런 곳이에요. 학교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오늘 창덕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설명회의 구성은요. 창덕여고 1학년 학교 시험의 영역별 비중, 문항수, 그리고 시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기출되는 문제 유형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창덕여고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DYB에서는 어떤 식으로 친구들을 준비시켜 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신 시간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시간표는 아마 문자 메시지로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일요일 A 수업이 10시에서 2시 4시간 수업, 그리고 화요일 B 수업이 4시 반에서 6시 반인데 시간표에 관해서는 좀 이따가 마지막에 되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학교별 내신 경향을 한번 보자면은요. 여러분, 일단 울지 마세요. 아직 오시면 안 돼요. 나중에 오셔야 돼요. 창덕여자고등학교는요. 시험 범위의 특징이 교과서 2가. 괜찮죠? 그치? 괜찮지? 이 정도면. 그리고 부교재 독해 2강. 근데 여러분, 부교재 독해 2개의 강이라고 하면은 요 정도면 할만한데 쉽잖아요. 그쵸? 근데 한 강에 12지문이에요. 그래서 2강이면은 24지문. 모의고사 한 세트랑 거의 비슷해. 거기에 부교재 모의고사 1회. 약 25문제. 그래서 모의고사 지문이 거의 한 50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부교재 듣기 1회. 근데 듣기는 기말 때만 들어가요. 기말고사만. 그리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문법 프린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좀 절망적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좀 희망적인 걸 하나 알려드리자면 모의고사는요. 대체적으로 홀수 아니면은 짝수 이렇게만 나와요. 학교에서 그걸 알려줄 거야. 얘들아, 이번 시험에서는 홀수 번호만 공부해. 또는 이번 시험에서는 짝수 번호만 공부해. 그럼 절반으로 줄겠지. 그래서 대략 모의고사 지문은 한 38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50개에서 38개로 훅 줄었거든요. 요 정도만 할만하죠? 그치? 자, 두 번째로는 문항수 볼게요. 문항수는 18문제에서 23문제 객관식. 그리고 서술형은 항상 5문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서술형 5문제 있잖아. 이 5문제가 각각 소문제가 있어. 그래서 왜 우리 서술형 문제 보면은 서술형 문제 큰 번호 하나 있고 그 아래 새끼 문제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지. 적게는 2문제, 많게는 5문제씩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이 5문제밖에 안 되는데 배점이 30점인 거야. 이게 뭘 얘기를 하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려요. 서술형 문제 푸는데.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오면서 야, 너 어디까지 풀었어? 야, 나 서술형 2개밖에 못했어. 넌 2개나 했어? 난 서술형 시작도 못했어. 이러면서 나온단 말이야. 시험 끝나고 애들이. 그래서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오른쪽 세 번째 보시면은요. 서술형 특징, 시험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이 출제가 되는데 창덕여고는 창덕여고의 특유 유형이 있어요. 일단 요약문 나오고요. 빈칸 영장이 나오는데 변형돼요.
원문이랑 어순 배열 변형됩니다. 원문에서. 어법 고치기 변형된 어법 고치셔야 되고요. 어휘 고치기 변형된 어휘 고치셔야 하고요. 문법 프린트에서 서술형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문법 프린트가 가장 할 만한 난이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서술형 5문제라 그랬잖아. 5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항상 문법 프린트. 나머지 4개는 다 독해책에서 나와요. 독해 부교재. 그래서 서술형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을 공부를 할 때 어떤 공부, 객관식은 뭐에 집중하고 서술형은 뭘 집중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실 거예요. 물론 수업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기도 할 거지만 자,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시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알았지?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굉장히 희망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자, 영역별 비중 볼게요. 여러분, 영역별 비중.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다닐 때에는 적게는 50%, 많게는 7, 80%가 교과서 문제였잖아. 그리고 나머지가 프린트라든가 아니면은 외부 지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을 텐데 여러분, 창덕여고 교과서의 비중은요. 7.2%. 6.2% 보이세요? 8.1%, 6.6%. 교과서 출제 비중이 10%도 안 돼.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교과서가 과별로 한 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1과에 한 문제, 2과에 한 문제. 알았죠? 교과서가 한 과에 한 문제씩 나오는데 보통 내용일치 문제, 내용 이해 문제, 내용 파악 문제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변형이 됩니다, 여러분. 변형이 돼요. 그러면은 모든 지문들을 달달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물론 기본적인 형태는 외워주셔야 되는데 모든 거를 막 필기 테스트 보고 구두 테스트 보고 하면서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용 파악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법, 어휘, 기본 실력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기본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평상시에. 자, 그 다음 부교재 볼게요. 부교재는요. 72.8% 이게 독해 부교재. 50.9% 다시 78.2% 그 다음 다시 54.3% 자, 독해 부교재의 비중이 70%대에서 50%대로 떨어지는 이유는 기말고사에 듣기가 추가돼서 중간고사는 듣기가 없거든요. 기말고사에는 듣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에는 어법, 독해 부교재 시험 범위,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기말고사 때에는 20% 30%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둘 다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은 모의고사가 들어가거든요. 모의고사는 초록색이에요. 14%, 6.9%, 7.7%, 3.1%. 자, 모의고사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지. 이게 왜 그러냐면 1학기 중간고사에 학교 선생님들이 자, 부교재 2과하고 모의고사 한 세트 굉장히 가열차게 시작을 했는데 진도를 못 나가 학교에서. 그래서 시험 범위를 출제를 하지를 못해. 그래서 번호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했다가 짝수만 했다가 30번대 문제만 이런 식으로. 범위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점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법 프린트. 문법 프린트 보시면 여러분, 문법 프린트 보시면은 6%, 6%, 6%, 6%. 항상 6%지. 문법 프린트는요, 항상 아까 얘기했었던 서술형 문제, 서술형 문제 한 문제가 6점짜리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항상 서술형 문제로. 되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고사는 전반적으로 변형이 좀 많습니다. 어법이랑 어휘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내용이 추가가 돼요. 내용이 추가가 된 다음에 추가된 내용에서 부분이 출제가 돼.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내용 이해 문제 출제되고. 자, 그리고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보다는 변형이 적어요. 왜냐면 시험 범위가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다양해졌으니까. 그런데 시험 유형은 비슷해요. 변형이 되고 변형이 된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거야. 전반적으로 독해 문제는 전반적으로 수능 유형이에요. 그래서 빈칸 추론,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어법상 틀린 거 고치기, 문맥상 어색한 단어 찾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교과서는 과별로 한 문제씩. 부교재는 수능 유형으로 독해 문제니까. 자, 모의고사도 수능 유형으로 나오는데 듣기 있죠, 여러분? 듣기가 굉장히 특이해요. 듣기 모의고사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수능 유형으로도 몇 개가 나오는데 토익 유형으로도 나와요. 토익 유형. 토익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듣기가 원문 스크립트를 완벽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창덕여고의 영어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녹음을 다시 하세요. 듣기 스크립트를 바꾸시는 거예요. 듣기 스크립트를 바꾸셔가지고 녹음을 다시 하세요. 그래서 듣기 스크립트가 변형이 되고 이 변형된 스크립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요거 이따가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문법 프린트 아까 얘기했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자, 창덕여고 대표 출제 경향, 듣기 문제 출제 경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에만 나와요. 그리고 10문제가 나오고 이게 30% 비중을 차지한다. 여러분 30%예요. 30%면 거의 수능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수능에서는 37점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문제를 놓치지 못하겠지. 듣기는 항상 다 맞아야 하니까요. 음원이 변형이 되는데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 원문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원문이 뭔지를 알아야지 얘가 바뀌게 되면은 아,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파악이 되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아예 처음부터 새 지문을 듣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익숙한 거를 다시 불어보는 게 낫겠죠. 아예 새로 처음 지문을 듣는 것보다는. 자, 수능 유형으로 나오는 거는 비슷한데 토익형 3지선다, 5지선다 형태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게 뭔지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게요. 1번은 수능 유형, 얘는 수능. 다음을 듣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근데 보통 우리 모의고사 듣기 문제에서는 목적 문제가 선지가 한국말로 나와요. 한국어로. 근데 영어로 남아 학교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대화에서 마지막 말에 이어질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얘가 토익 유형이에요. 1번 대화 나오고 2번 대화 나오고 3번 대화 나오고 4번 대화 나오고 5번 대화 나오고. 자, 우리 보통 마지막 말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한다면은 그 문장이 눈에 보이잖아. 근데 토익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듣기를 쭉 준 다음에 마지막 말에 들어갈 것을 고르시오. 1번 들려주고 2번 들려주고 3번 들려주고 4번 들려주고 5번 들려줘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마지막 문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써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에 맞춰서 1, 2, 3, 4, 5번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대화를 들을 뿐만이 아니라 선지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얘는 기말고사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능형은 선지를 미리 해석해 놓고 토익형은 선지를 놓치지 않도록 꼭 집중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법 문제 볼게요. 객관식은 평균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서술형은 평균 2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자, 근데 우리 아까 서술형 문제 있잖아. 서술형 문제에서 문법 프린트에서 한 문제 나온다 그랬지. 나머지 4문제 다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다 독해 프린트에서 나온다 그랬죠. 독해 부교재.
독해부교재에서 어법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지? 독해부교재에서 어법 문제가 하나 나오는 거야. 자, 객관식은요. 어법상 틀린 것을 몇 개 고르시오. 2개 고르시오. 3개 고르시오. 어법상 틀린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근데 서술형은 틀린 것을 찾아 바르게 고치기. 어법에 맞게 빈칸 채우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의 어법이 응용이 돼서 영작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작 실력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예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짧아 보이잖아요. 문제가. 지금 선생님 문제를 4개 넣어놨거든요. 근데 위에 지문이 이따시만한 게 있어요. 모의고사 지문이 하나씩 들어가는 문제예요.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 넣지를 못했는데 일단 첫 번째, 위글의 빈칸에 적절한 말을 넣어서 글의 주제문에 근거한 결론문을 완성하시고. 여러분, 문제를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위글의 빈칸에, 얘가 빈칸이야. 요 빈칸을 집어넣는 거야. 적절한 말을 넣어서 주제문에 근거한 결론문을 완성하시오. 조건, 관계 부사를 포함해야 하고 본문에 있는 단어만을 이용하되 변형이 없이 사용할 것. 다시 말해 정확한 답이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본문에 있는 단어만 사용해라, 변형 없이 사용해라 라고 하지 않았으면 온갖 답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조건이 명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보기에서 하나를 골라 그 단어의 정의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반드시 관계 부사 포함하고 본문에 있는 단어만을 이용하되 변형이 없이 사용할 것. 이거 똑같은 조건이지. 근데 그 단어에 정의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영영풀이 문제인 거예요. 되셨죠? 주어진 단어에 영영풀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빈칸의 자리에 단어가 들어가게 되고 이 단어에 대한 영영풀이가 그 뒤에 쭉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서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위글의 밑줄 친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간단하죠? 한 문장에서 틀린 거 고쳐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지문의 단어만을 활용하여서 아래의 문장을 완성하되 반드시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시오. 얘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긴 지문의 단어들을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딱 봤을 때 이거는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서술형은 웬만해서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창덕여고 1학년은요.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에 엄청나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의 프린트는 거의 다 관계대명사, 2학기 중간고사의 프린트는 거의 다 관계부사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기초를 정말 꼼꼼하게 다져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법 실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어휘 문제 볼게요. 어휘. 어휘는 어법보다 더 중요해요. 창덕에서. 변형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동반이어 학습이 필수예요. 어휘 문제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자, 핵심 단어를 그래서 폭넓게 정리를 해 주셔야 하고요. 기본 실력이 매우 중요하다. 수능 유형의 밑줄 어휘하고 네모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서술형으로는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어휘를 찾아서 고쳐쓰기. 그리고 흐름에 맞춰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 쓰기. 근데 한글이 없어. 한글이 없어요. 선생님 아까 독해 부교재 다 외울 필요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럴 필요 없다 그랬잖아.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교과서 지문을 계속 읽다 보면은 어느 정도 눈에 익어요. 그래서 빈칸을 채울 수 있는 건데 여러분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는요. 한글 문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진 지문을 바탕으로 이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게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문이 변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단어는 명사형인데 넣어줘야 되는 단어는 형용사형일 수도 있어. 이렇게 품사가 바뀌기 때문에 품사가 바뀌면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문법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어휘 문제를 풀 때에도 문법 요소들이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문법 문제가 한두 문제밖에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문법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어휘 문제를 통해서. 예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시. 대표 유형 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원문이 존재해요, 여러분. 빈칸 1, 2, 3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각각 한 단어로 쓰시오. 빈칸 1, 2, 3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각각 한 단어로 쓰시오. 자, 여러분. 얘가 원문인데요. 원문에서 조금씩 변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Journal writing is a very powerful tool for athletes because journals help the athletes avoid previous mistakes and sort out numerous other problems. 일기를 쓰는 것은 운동선수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문제 해결을 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Such as fear of failure or relationships with the coach and team.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Likewise, actors can get a lot of help from journal writing. 배우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Through journals, actors can reflect on their. 자, 배우들은 무엇을 다시 살펴볼 수 있어요? 무엇을 reflect 할 수 있어요? 자신의 퍼포먼스를 reflect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의 자리에는 퍼포먼스가 들어가. And consider new perspective. 그리고 새로운 시야로 자신의 연기를 볼 수가 있지. Journal writing is also good for teenagers. 10대들에게도 좋대요. Some journal entries may be intended for another reader, perhaps the coach or captain, teammate, or trainer. Other entries may be kept confidential and used as a conversation with oneself. 이 일기를 쓰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기도 될 수가 있지만 나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있다. In other case, there are many. 많은 뭐가 있어? B가 있어. 자, 지금까지 계속 뭐에 대해서? 저널을 쓰는 거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장점 advantages라는 단어가 B로 들어가게 되면 뭐로 들어가야 돼요? benefits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겠지. 그래서 there are many benefits to journal writing. Simply focusing on the journal requires in-depth thinking and raises awareness. Therefore, journal writing should be, would be 어떻게 해야 된다? 모두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요? 모두에게 제안되어야 되는 거다. 추천되어야 되는 거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죠. 추천하다, 여러분. 제안하다. R로 시작하는 단어 뭐 있어요? recommend.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퍼포먼스하고요. 베네핏하고요. recommend가 원문에는 안 나와요. 원문에는 안 나와. 그래서 동의어를 학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단어의 양, 어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야. 그래서 기본형을 암기를 해주시고 동방어가 학습이 되는 것이 필수다. 되셨나요? 자, 서술형 보겠습니다. 한 문제는 문법 프린트에서, 네 문제에는 독해 부교재에서 나오는데 유형은 어법 고치기, 어휘 고치기, 부분 영작, 요약문 빈칸, 문맥상 알맞은 어휘를 쓰기. 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본문이 변형이 되고요. 어휘가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 문제 몇 개만 볼게요. 자, 다음 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주어진 조건에 맞도록 빈칸 1, 2, 3에 가장 적절한 단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시오. 여러분,
근데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가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 선생님이랑 수업한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요약문 했거든요. 이번 주 수업에 요약문을 했는데 요약문이 수능에서는 객관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객관식으로 나오는 빈칸에 단어를 너가 쓰는 거예요.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근데 조건 확인하세요. 빈칸에 각각 한 단어. 그런데 굉장히 친절해요. 여러분. 지문에서 찾아서 쓰시오. 얼마나 좋아요.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단어가 아니라 찾아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교과서 그리고 본문 기본 어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원문 안 외워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용 파악하고 키워드는 꼭 핵심 어휘는 꼭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 그 단어들이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 위글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보기와 단어들을 모두 한 번씩 변형 없이 사용하고 필요한 단어를 추가하여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단어를 추가할 수 있는데 보기의 단어들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암기한 문장이 아니거든. 새로운 문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짧은 모의고사 지문이지만 항상 뭘 해주셔야 돼요? 각각의 모의고사 지문에 한 줄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글은 이거에 대한 내용이야. 이 글의 핵심 내용은 이거야. 이거를 한국말로도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되고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영어로도 정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면서 청동요거는 저랑 수업하니까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면서 자, 이 글의 요지가 뭐야?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뭐야?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이 글의 제목은 어떻게 쓸 거야? 여기에 빈칸에 들어가면 빈칸 어떻게 채울 거야? 이거를 수업 시간에 다 한 번씩 정리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필기 열심히 하시면은 요지 찾는 거, 요약문 찾는 거,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창당 요구는요, 총편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교과서 2개, 모의고사 그리고 부교재 들어가고 듣기 부교재 들어가고 프린트 들어가고 하면은 범위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교과서는요, 여러분 내용 그리고 흐름을 파악해 주셔야 돼요. 분석본 위주로 꼼꼼한 학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과서를 막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교과서에는 한 과에 한 문제씩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는 굉장히 빨리 넘어갈 거예요. 자, 부교재, 독해하고 모의고사 지문이 주로 변형이 되고요. 암기보다는 세부 내용 및 요지 파악이 필수이고요. 원문의 어휘 굉장히 중요한데 동반이어도 꼭 꼼꼼하게 학습을 해주셔야 되고 듣기는 기말고사 때만 나오죠. 기본 스크립트를 암기를 해주셔야 되지만 변형되는 거에도 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평상시에 듣기 문제 풀잖아. 기본적인 듣기 실력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변형이 되니까. 문법 프린트는 평상시에 기본기를 다져놔야지 당황을 하지 않는다. 문법 프린트가 그리고 여러분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학생 때처럼 막 책이 이렇게 만들어질 정도로 프린트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뭐라 그래야 돼? 또 한 가지 이제 희망의 줄기. 문법 프린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 자, 그래서 수준별 대비 방법, 상위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 형태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변형 문제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밑줄어는 어법 변형 연습 주의해 주셔야 되고 요약, 주제, 요지, 핵심 파악에 중점을 주셔야 합니다. 변형이 되기 때문에 통 암기를 엄청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기본형은 암기해야 돼. 기본적인 어휘, 기본적인 문법, 기본적인 문장, 틀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내용은 그런데 이거를 중학생 때처럼 필기시험 보고 구두 테스트 보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좀 줄죠. 그쵸? 범위도 많은데. 자, 중하위권 친구들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정확한 내용 이해 그리고 핵심 문법을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암기가 만약에 좀 느리다 하면은 교과서하고의 부교재의 핵심 내용은
지금부터 암기를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독해 부교재가 여러분 모의고사는 좀 할만하거든요. 근데 독해 부교재가 어려워요. 내용 파악하는 게 좀 어려워.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학원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대비를 시켜주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내신 자료는요. 다음과 같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스텝 4개가 있어요. 스텝 1에서는 수업용하고 기출 분석 수업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에서는 암기를 위주로 하게 돼요. 단어, 본문, 빈칸, 어법어휘, 문장 삽입, 순서 배열. 그래서 똑같은 지문을 이 6가지 스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는 거야. 여러분, 하나의 지문을요, 6번을 보잖아? 그럼 외우기 싫어도 외워져요. 이거는 선생님이 확실하게 알아. 왜냐면은 선생님이 똑같은 수업을 5번을 하잖아. 똑같은 수업을 5번을 하면은요, 여러분, 책을 안 보고도 수업이 되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도 알고 답도 다 아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지문을 6번 보잖아요. 그럼 내용이 파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주어진 문장에 빈칸이 뚫어지면은 이 빈칸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파악이 될 거예요. 자, 스텝 3. 기본적인 암기를 했으면은 문제풀이를 할 시간. 예상 문제 있고 변형 문제 있고 서술형 대비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중 직감. 기출문제 나가고요. 그리고 파이널 적중 문제, 시뮬레이션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시뮬레이션은 뭐냐? 창덕여고 시험 유형을 그대로 가져와서 학원에서 샘플 문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의 중간고사, 모의 기말고사. 그래서 모의 시험을 보면은 내가 다음 주에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몇 점 정도 받겠구나. 이게 파악이 되는 거지. 시험을 봤을 때 어떤 영역을 틀렸어? 내가 이 지문이 정확하게 내용이 파악이 안 됐구나. 이 지문 다시 봐야지. 이게 되는 거야. 되셨죠? 자, 내신 자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서는요. 단어, 필기본이 따로 나갈 거예요. 학생들에게. 암기지, 빈칸, 어법어휘, 예상문제, 변형 문제, 기출문제, 서술형 대비문제, 파이널 적중 문제까지. 부교재는 모의고사랑 똑같아요. 단어, 필기본 똑같이 나가고요. 암기지, 빈칸, 어법어휘, 변형 문제, DYB 변형, 그리고 파이널 적중 문제. 프린트도 필기본 나가고 듣기도 필기본 나갑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필기본을 강조하는 이유가요. 우리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필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필기가 나갈 건데 선생님 필기를 바탕으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비교해 가면서 자신만의 필기본을 완성해 가시면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한번 보고 숙제하면서 한번 보고 그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숙제 검사하고 리뷰하면서 한번 보고 리뷰 테스트 보면서 한번 보고 하면은 벌써 4번이거든요. 수업 2번밖에 안 했는데 수업 2번에 리뷰를 4번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 형태가 암기가 안 될 리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 내가지고 막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 내에 문제 풀고 복습하고 리뷰하고 다시 시험 보고 하면서 저절로 문제가 암기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일단 선생님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필기본 한번 볼게요. 필기본 교과서의 필기본이에요. 우리 창덕여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한 과당 한 문제씩 나오잖아. 그래서 내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 정리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처럼 물론 어법 정리로 있고 어휘 정리로 있기는 하는데 각각의 본문을 짧게 끊어가지고 자, 여기는 이런 내용, 여기는 이런 내용 하면서 내용을 정리를 같이 해주거든요. 독해 부교재, 듣기 부교재도 다음과 같이 필기본이 나가게 될 거예요. 왼쪽이 독해, 오른쪽이 듣기 부교재입니다. 자, 그 다음 적중 필기본.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적중 필기본. 모의고사도 필기본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시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핵심 내용만 정해놓은 핵심 콕콕 같이 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학교별로 맞춤 자료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보인고는 뭐 학교 어휘 프린트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서술형 특강이 들어가게 되고, 창덕 같은 경우는 문법 프린트가 들어가게 되겠지. 추가 프린트, 맞춤 자료가. 자, 그 다음 기본적인 암기 자료, 어법 어휘, 어휘하고 빈칸 문제이고요. 그 다음 암기 자료, 어법 어휘 1차, 어법 어휘 2차. 우리 아까 교과서 내용 그리고 부교재 내용이 변형이 되고 변형된 걸 바탕으로 어법 어휘 문제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어법 어휘 2차, 얘는요, 적중이 되게 많이 됐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1년에 한두 문제씩 정도는 적중이 됐었던 것 같아요. 요 프린트에서, 요 문제에서. 왜냐면 지문을 변형시키고 뭐 능동형을 수동형으로 바꾼 다음에 틀린 것을 찾으시오. 틀린 것을 고쳐 쓰시오.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형된 형태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올바르게 고치는 형태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어법어휘 2차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교재 받으시면. 자, 그 다음 문장 삽입, 순서 배열 문제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 변형 문제, 적중 예상 문제 제공이 됩니다. 교과서이든 모의고사이든 부교재이든 부교재 듣기이든 모의고사 듣기이든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자료는 학원에서 자료가 제작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내신 대비할 때 자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학원이 자료도 굉장히 잘 나가는 걸로 소문이 파다하잖아요. 자, 변형 문제, 서술형 대비 변형은요. 어법이랑 어휘랑 서술형 같이 볼 수 있는 거야. 문제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얘 해결할 수 있으면은 창덕영어 서술형 껌이에요. 요것도 한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들에게는 DY 변만의 완벽 정리 플래너가 나가게 됩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한 거 그리고 숙제로 해야 되는 게 정리가 돼가지고 친구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카톡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숙제한 거, 본인이 어느 정도 복습이 됐는지가 트래킹이 될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하는 게. 자, 그래서 작년 1학기 성적 우승자 명단을 보면은요. 이 정도 학생들이 전교 20등 이내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근방에 학교가 한 25개 정도가 있는데 25개 정도의 학교가 만약에 한 명씩 들어가 있으면은 이 한 명씩이 다 전교 20등 이내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1등급하고 2등급 비중이 132명이면은 사실 이 근방에 그 어떤 학원도 1등급, 2등급 비중이 132명 정도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학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자료가 이 모든 학생들이 다 받았었던 자료이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피드백을 준 상태로 변형이 돼서 출제가 또 되기 때문에 자료는 선생님이 보장합니다. 자료는 퀄리티가 굉장히 훌륭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1등급하고 2등급은 이제 여러분들의 등급입니다. 자, 내신 시간표. 창덕여고는 일요일날 개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10시, 화요일 4시 반 수업인데 여러분 일요일 10시는 오후 2시까지 4시간 수업이거든요. 요날 대체적으로 진도가 나갈 거고요. 화요일 4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는 거의 리뷰 테스트 그리고 1대1 확인 시간일 거예요. 클리닉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저는 화요일 이 시간에 진짜 안 되는데요. 어떡하죠? 하시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따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시간 조율이 가능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종소리 들리세요, 여러분? 네. 종소리 너무 커요. 소리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화요일 4시 반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따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선생님이 어느 정도 조율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십니까? 선생님, 네. 무교재는 학교에서 주나요? 부교재 학교에서 주는 거예요. 아,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내신 시간표, 내신 수업 진행 방법, 시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 일요일 날 보세요. 봅시다. 3월 14일 봐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